중국에서의 개헌 발언으로 대통령을 향해 반기를 들었다는 평가까지 불러왔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귀국하자마자 일단 진화에 나섰습니다. 사과를 하고 개헌 논의 자제 의사를 밝혔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을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 아셈 외교 중에 발언을 했다는 점을 사과했고 개헌 논의 자제도 정기국회 기간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해서 사과 발언을 한 겁니까? 네, 어제 저녁에 귀국한 김무성 대표는 오늘 오전 일정에 없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새누리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나온 김 대표의 사과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태리 아셈 외교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해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 본물이 터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투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가 본인의 견해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김 대표 발언 중 주목되는 부분은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 당에서 개헌 논의가 없길 바란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는 정기국회 이후 개헌론을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얘기로도 들립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개헌 의지를 밝혀온 김 대표가 오늘 사과로 후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도 그는 개헌은 늦으면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평소 생각하는 바를 말한 건데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헌이 소신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고개를 숙인 듯하지만 정기국회 후에 개헌 논의의 본물이 터질 것이다. 연내 논의가 바람직하다. 바로 이 핵심 발언은 뒤집은 게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만약 김무성 대표 스스로 할 말은 해놓고 사과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치고 빠지기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는 하긴 했지만 개헌 이슈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김무성 대표가 의도한 바를 이미 손에 쥐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김 대표는 청와대 측에 연락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락이 있었어도 김 대표가 쉽게 시인하진 않겠지만 청와대가 즉흥적으로 대응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 야당은 일단 여당 대표가 청와대 지시로 입장을 번복했다는 말로 공세를 취했습니다. 박지원 민주연합 비대위원은 집권여당 대표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정치도 집권여당도 불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여당 대표의 확고한 신념을 하루 만에 번복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야말로 분권형 개헌의 당위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손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의 비판도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개헌 논의는 궤도에 오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개헌 논의 어떤 내용입니까? 네, 큰 흐름으로 보면 어제 김무성 대표가 언급한 분권형 대통령제, 구체적으로는 이원 집정부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원 집정부제는 정부와 국회의 연정 방식으로 직선제로 뽑는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맡고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는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15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도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모임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우윤근 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분권형 권력 구도를 갖춘 오스트리아나 독일 같은 나라가 전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김 대표와 같은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5년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중임으로 바꾸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개헌 대상은 아니지만 권력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선거구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사표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여야 의원들이 공감하지만 변화 정도에 대해선 이해관계가 얽혀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